동양 철학 2부. 배려와 착함이 당신을 외롭게 만든 이유. 착하게 살아도 왜 외로운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은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을 배려했고, 남을 도와줬고, 남을 이해했습니다. 뒤에서 욕하지 않았고, 앞에서 상처 주지 않았고, 가능하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입니까? 왜 나이가 들수록 곁에 사람이 없습니까? 왜 착하게 살았는데 외롭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남을 해친 것도 아닌데 관계가 멀어집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쓸쓸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 너무 착하면 이용당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기준 없이 착한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공자는 착한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자는 인을 말한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 공자가 왜 착한 사람을 경계했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원, 덕지적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은 덕의 도둑이다. 무슨 뜻일까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모두에게 좋으려면 자기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맞추려면 자기 기준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면 자기 마음을 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을 공자는 덕의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진짜 자기 모습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말한 이는 아무에게나 다 퍼주는 친절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입니다. 한쪽이 너무 주고 한쪽이 너무 받으면 그것은 인이 아닙니다. 한쪽이 너무 참고 한쪽이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그것은 인이 아닙니다. 공자가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의였습니다. 의는 옳음입니다. 상황에 맞는 기준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여기까지, 저 사람한테는 저기까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이것이 의입니다. 공자는 아무에게나 잘해주는 것을 미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상태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를 잃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착한데 외로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잘했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배려하는 사람이 먼저 소진될까요?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2세, 평생 남을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항상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기 의견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듣고 그것에 맞췄습니다.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맞췄습니다. 약속 시간을 정할 때도 자기 일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일정을 듣고 거기에 맞췄습니다. 항상 남에게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참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야. 함께 있으면 편해. 저 사람은 항상 이해해줘. 그는 기뻤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괜찮다고 할 거니까. 식사 메뉴를 정할 때도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좋다고 할 거니까. 약속 시간을 정할 때도
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맞춰줄 거니까. 그는 서운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안 물어보지?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괜찮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편하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같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점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부탁을 할 때도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해줘. 당연하다는 듯이 부탁했습니다. 거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줬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나쁜 사람 같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공자가 말한 인간관계의 비대칭 구조는 이렇습니다. 관계에는 역할이 생깁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과 배려받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받는 사람.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생긴 역할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역할이 고착됩니다. 주는 사람은 계속 주게 됩니다. 받는 사람은 계속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당연해집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의무가 됩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받는 것이 권리가 됩니다. 이때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불편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 기대해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하면 부담을 주는 것 같아. 실망해도 스스로 삼킵니다. 내가 참으면 되는 일이야. 그렇게 계속 참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하지만 존중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를 편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에게 당연하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들어줬으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배려를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것이 배려하는 사람이 먼저 소진되는 이유입니다. 맹자는 공자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 하지만 항상 선하게 행동하지는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선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지만 자기가 더 중요합니다. 남을 위로하고 싶지만 자기가 더 급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싶지만 자기가 더 우선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되 남의 마음에 기대지 말라. 남을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것은 기대입니다. 내가 이만큼 배려했으니까 너도 나를 배려해 줄 거야. 이것도 기대입니다. 이 기대가 외로움을 만듭니다. 착한 사람의 외로움은 이렇게 생깁니다. 첫째, 남을 배려합니다. 둘째, 남도 나를 배려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셋째, 남은 배려하지 않습니다. 넷째, 실망합니다. 다섯째, 외로워집니다. 맹자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으면 상처받습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면 외로워집니다.
사람을 너무 이해하려 하면 자기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남을 배려해도 남은 자기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남을 이해해도 남은 자기가 더 급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남을 도와줘도 남은 자기가 더 우선입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을 배려하되 배려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남을 도와주되 도움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남을 이해하되 이해받기를 기대하지 말라. 이것이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혼자 있어서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친구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왜일까요?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인정받지 못해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외로움은 기대가 어긋났을 때 생깁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외롭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챙겨줄 줄 알았는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외롭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 가져줄 줄 알았는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관심 없었습니다. 외롭습니다. 외로움의 정체는 이것입니다. 어긋난 기대. 공자와 맹자가 말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대는 관계를 망칩니다. 기준은 관계를 지킵니다. 기대가 있으면 실망합니다.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대가 있으면 서운해집니다. 기준이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대는 이런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이것은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주면 기쁩니다. 상대방이 안 해주면 서운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이런 겁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이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뭘 하든 나는 내 기준대로 합니다. 상대방이 해줘도 고마운 거고 상대방이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기대로 사는 사람은 항상 흔들립니다.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외로운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하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만약 기준이 있었다면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여기까지 할 수 있어. 상대방이 뭘 하든 그건 상대방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외롭지 않았을 겁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의 3원칙을 말했습니다. 첫째, 가까워도 넘지 말 것. 군자지교 다며수. 군자의 사귐은 물처럼 담백하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라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친구라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배우자라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착한 사람은 이 선을 자주 넘습니다. 가족인데 뭐, 친구인데 뭐, 배우자인데 뭐, 선을 넘습니다. 상대방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일에 끼어듭니다. 상대방의 선택에 간섭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공자가 말한 물처럼 담백한 관계는 이런 겁니다. 가까이 있지만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만 서로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끼지만 서로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래가는 관계입니다. 둘째, 도울 수는 있지만 대신 살지 말 것.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인 자정기사. 각자 자기 일을 바로 하라. 무슨 뜻일까요? 남의 일을 대신 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일을 대신 해줍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대신 해결해줍니다. 친구가 어려우면 대신 해결해줍니다. 배우자가 버거워하면 대신 해결해줍니다. 도와주는 것과 대신 사는 것은 다릅니다. 도와주는 것은 힘을 보태는 겁니다. 대신 사는 것은 책임을 떠안는 겁니다. 도와주면 상대방이 성장합니다. 대신 살아주면 상대방이 의존합니다. 도와주면 감사합니다. 대신 살아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공자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살아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셋째,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합리화하지 말 것.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하라. 무슨 뜻일까요? 남의 잘못을 합리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그럴 수 있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해하는 것과 합리화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의 상황을 헤아리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해하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합리화하면 관계가 망가집니다. 왜일까요? 합리화하면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면 상대방이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합리화하면 결국 나만 힘들어집니다. 공자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없으면 착함은 곧 자기 소모가 됩니다. 가까워도 선을 넘지 않고 도와주되 대신 살지 않고 이해하되 합리화하지 않을 때 착함은 미덕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없으면 착함은 자기를 무너뜨립니다. 왜 중년 이후에 더 외로워질까요?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렸고 관계도 많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갑자기 외로워집니다. 왜일까요? 젊을 때는 역할이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 부모, 자식의 부모, 친구의 친구. 이런 역할들이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역할이 있으면 관계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는 일 때문에 만납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만납니다. 자식의 부모는 자식 때문에 만납니다. 필요해서 만나는 겁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역할이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합니다. 자식이 독립합니다. 부모 역할이 줄어듭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의 본 모습만 남습니다. 이때 진짜 관계가 드러납니다. 역할 때문에 만났던 사람은 떠납니다. 진짜 나를 좋아했던 사람만 남습니다. 그런데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평생 역할로만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필요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평생 진짜 나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평생 남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평생 진짜 내 모습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사라지면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2지 천명. 50세에 천명을 알았다. 무슨 뜻일까요?
50세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이 천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일 때 자유로워집니다. 중년 이후에 더 외로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역할이 사라지고 사람의 본 모습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기준 없는 착함은 관계를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착함은 역할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지 진짜 나를 좋아해서 필요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자와 맹자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착하게 살지 말고 분명하게 살아라.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준 없는 착함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합니다. 내가 가까이 할 사람과 거리를 둘 사람을 구분합니다. 내가 도와줄 일과 도와줄 수 없는 일을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나는 이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나는 이 관계에서 이만큼 줄 수 있어. 이렇게 기준을 가지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상대방이 뭘 하든 나는 내 기준대로 합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하든 안 하든 나는 내 기준대로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나는 내 기준대로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을 잃은 게 아닙니다. 필요 없는 관계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외로워진 게 아닙니다. 진짜 관계만 남은 겁니다. 기준 없이 착하게 살면 모든 사람이 옆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면 옆에 사람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은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수많은 관계보다 한 명의 진짜 관계가 더 소중하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진짜인 사람이 더 가치 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역할이 사라져도 관계가 변해도 혼자 남아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공자와 맹자가 말한 늙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 그것은 무엇일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부에 계속됩니다.